네, 오늘 얘기는 열역학 2법칙. 최근에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열역학 2법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검색을 해보니까 열역학 0법칙이 있어. 1법칙은 다 알려져 있는 거, 또 3법칙이 있어. 이게 제일 나중에 발견된 건데, 이걸 왜 0번을 했지? 이걸 4번을 해야지. 그래서, 야, 이거 재밌네 했어. 이걸 0법칙을 맨 위에 올린 것은 논리적으로 이게 있어야 이게 되고, 이게 있어야 이게 된다. 순서를 매긴 거지. 법칙에도 순서가 있다. 이게 구조론이라고. 순서를 매기는 구조론이다. 근데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법칙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어. 이게 다 없어도 되는 얘기라고. 한 개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법칙이 됐다. 우주에는 딱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건 이 법칙이다. 이 법칙은 뭐냐면 갈림길이 있는데 조금 플러스고 조금 마이너스다 하면 이쪽이 정답이라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 이겨. 이쪽으로 가면 져. 지금 야당은 자꾸 플러스를 하려고 한다고. 뺄셈 정치를 해야지. 왜 자꾸 덧셈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고. 덧셈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지. 이쪽으로 가야 돼. 뺄셈 정치를 해야지. 왜 덧셈 정치를 해? 그러니까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결정권인데, 의사결정하려면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수를 만들면 돼. 보수를 만들려면 방해자를 제거하면 돼. 안철수 너 방해자 너 죽어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답은 의사결정을 쉽게 하는 방법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열역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 그것이 열역학 2법칙이다. 왜 마이너스로 가야 되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답은 여기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상태가 몇 개 아니고 그냥 어떤 상태야. 그냥 어떤 상태다. 그릇이 있던데 일단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전자로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그릇이 깨진 그릇이다. 이러면 얘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릇이 있다 그러면 그 그릇은 안정된 그릇이 돼야지. 그것이 변화하는 그릇이다. 이건 그릇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그릇이 아니고 이건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릇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안정된 그릇이라 해야 된다는 거지. 안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정된 상태는 50대 50이 짝수 상태일 수밖에 없다. 홀수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왜냐하면 홀수면 이미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근데 실제는 굉장히 복잡해. 왜 그러냐면 이게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도 있고 열을 내고 있는 것도 있고 불안정의 안정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이상한 안정이 있어. 5가지 얄궂은 안정이 아닌 안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제 여기서는 투박하게 이런 건 빼고 모든 상태는 안정된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는 안정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가 아닌 건 어떠냐? 예를 들면 이제 밭에 씨앗을 심는다. 썩은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아직 덜 여물은 것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 했을 때 그거는 멀쩡하다는 전제로 하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밭에다 씨앗을 뿌렸는데 알고 보니까 삶은 콩을 뿌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삶은 콩에서 삭이 틀 수가 있냐고. 그 옆집에서 씨앗 뿌릴 테니까 콩 한 마리만 빌려달라는 그 콩을 팍 삶아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멀쩡한 씨앗이다. 이렇게 안정된 상태다. 이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지. 안정된 것은 전부 50대 50이다. 왜냐하면 50대 50이 아닐 경우는 붕괴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안정 안에도 다양한 사실은 불안정들이 있다.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는 안정된다고 치고 50대 50이 아닌 경우는 아까 깨진 그릇이야. 그러므로 이건 논외다. 일단 무조건 그건 안정된 상태라고 쳐야 된다는 거지. 뭐 0법칙, 1법칙 이런 게 왜 나오냐면 멀쩡한 그릇이라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 그래서 0법칙, 1법칙이 있는 거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멀쩡한 그릇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그 멀쩡한 그릇이라는 것이 뭐냐면 닫힌 개다. 이 닫힌 개라는 표현을 이 열역학에서는 많이 쓰는데 닫힌 개라는 표현도 사실은 답답한 얘기지. 그냥 우리가 보는 주변에서 보는 사물은 다 닫혀 있어. 근데 콩이 하나 있다. 이 콩이라고. 이게 닫혀 있잖아. 열려 있는 콩은 없어. 열린 콩이 어디냐? 그냥 다 닫혀 있지. 사람이 하나 있다. 이 사람도 다친 사람이라고. 열린 사람은 없어. 열린 사람은 뭐냐면 병원에 있는 환자 아니면 사자에게 지금 물어뜯기고 있는 상태,
반쯤 죽어 있는 사람, 이런 건 열린 사람이라고.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물은 다 닫혀 있다고. 당연히 닫혀 있다는 거야. 당연히 닫혀 있는데 안 닫혀 있는 게 열역학이라는 거지. 그 열역학 위에는 다 닫혀 있어. 그러니까 굳이 닫힌 게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임수가 가능하다는 거지. 닫혀 있다는 것은 깨진 그릇이 아니고 멀쩡한 그릇이라고 전제를 까는 거라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그게 가짜 것들이 있어. 그래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상한 거다, 불량품이다. 이런 그 닫힌 게가 아닌 열린 게들이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속임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열역학은 이미 열려 있어. 열이라는 건 다 열려 있다고. 열은 닫을 수가 없어. 이 닫힌 게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억지로 닫는 거야. 실제로 자연에 열은 열려 있기 때문에 닫힌 게 자체가 없어. 이 열은 열린 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열역학이 가치 있는 것은 열역학은 닫힌 게를 원하지만 사실은 열린 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역학은 이 닫힌 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엄밀한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열역학이 있다 그러면 어떤 여기 닫힌 게라고 치고 이 내부는 평행 상태라고, 50대 50 상태라고. 근데 외부에서 딱 때리면 50대 49로 평행이 깨지면서 나머지 열은 어디로 가냐 하면 다 열로 나와. 열은 새 나간다고. 그러니까 열은 열린 게야. 닫힌 게가 아니야. 닫힌 게가 아니기 때문에 닫힌 게란 말이 나오는 거라고. 어떤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든 간에 외부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는 온도가 내려가. 그러니까 여기 어떤 열이 있다면 외부에서 어떻게 하든 마이너스가 돼서 바깥으로 열이 나온다고. 근데 냉장고를 어떻게 하든 열이 나와. 그러니까 선풍기도 열을 내. TV도 열을 내. 반대로 열을 흡수하는 게 있으면 대박이지. 열을 흡수하는 거는 그 태양전지 뭐 이런 걸 거야. 열을 흡수하는 것도 사실은 자연에 많이 있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뭐 자발적 방출 그러거든. 옛날 사람들은 딱 생각해보면 사실은 자연에서 이 열을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게 있어.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건 다 열을 낸다는 거지. 어떤 게 있냐면 자발적 방출은 라디움처럼 방사능을 내뿜는 거. 자발적으로 막 열을 내잖아. 존나 좋은 거야. 그 자발적 흡수가 있거든. 근데 대부분 자발적 흡수를 해. 또 여기 차가운 걸 갖다 놓으면 저절로 열을 막 가져가서 뜨뜻해져. 또 여기 돌이 하나 있다. 돌이 햇빛에 놔두면 따끈따끈해진다고. 그 자발적 흡수 존나 많아. 그 자발적 방출도 있잖아. 그럼 여기다 자발적 방출을 놔두고 여기 자발적 흡수를 놔두면 열이 저절로 막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모터를 하나 딱 들어오면 모터가 맹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무한동력 아니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진짜 무한동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가능해.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무한동력이야. 그러니까 무한동력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라니까. 근데 그건 원자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안 쳐주는 거고 물리학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무한동력 가치들이 빡빡 우길 근거는 있어. 원자력 발전소 그 무한동력 아니야 하고 막 빡빡 우기면 할 말 없지. 근데 어쨌든 자발적 방출을 하고 자발적 흡수를 옆에 가만히 나란히 놔두면 계속 뭔가 짭짤하게 생겨.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아저씨들이 있거든. 오늘도 보니까 뭐 1조 원짜리를 물건을 사가지고 뭐 900억에 팔았다 그러고 그 아저씨 자발적 방출 아저씨 아니야. 그리고 몽구 아저씨도 뭐 10조 원. 와, 그거 별거 아닌데 허접한 땅을 옛날에 뭐 용산에 삼성이 8조 원 투자한다 하다가 포기했잖아. 돈 너무 비싸다고. 그는 용산에 이만큼 넓은 땅을 삼성이 8조 원, 너무 비싸 안 해. 그러는데 몽구 아저씨 요만한 땅을 10조 원. 그 아저씨 자발적 방출이야. 그 몽구 옆에 딱 있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걔 몽구가 막 줄 거 아니야. 그건 무한동력 아니야. 그래서 몽구 옆에는 옆집에서 무한동력이 가능하다는 거지. 몽구집 운전기사 뭐 이런 아저씨들은 그게 무한동력으로 벌고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라늄이니까 원자력이니까 안 쳐주는 거고 자연에는 없다는 거지.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발적 방출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간단해. 이 세상 모든 것은 안정상태에 있고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국 그 의사결정이라는 하나의 어떤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 이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이야. 그 엉터리 말이야. 이런 단어를 왜 쓰냐고. 엔트로피가 왜 증가해. 그 엔트로피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황당한 단어예요.
그런 이중으로 헷갈린 단어를 쓰면 안 되지. 안 헷갈리게 하려면 그냥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을 하면 무조건 에너지가 손실된다. 무한동력 아저씨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이렇게 자연을 관찰해 보면 뭔가 저절로 막 되는 것 같아. 딱 보면 이게 저절로 돌아가네 막 이런 게 있어. 대표적인 바퀴라고. 무한동력 아저씨 다 바퀴를 이용하거든. 여기 중력이 작용하고 여기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만 어떻게 옮기면 될 거 아니야. 그 자발적 방출 아저씨 여기 딱 갖다 놓으면 된다고. 몽구한테 여기 딱 있으라고 하면 딱 되는 거야. 몽구가 10조만 밀어준다는데. 이 바퀴가 여기서 갔다가 다시 원위치 된다고. 구조로는 뭐냐면 바퀴가 도는 걸 안 쳐준다는 거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는데 이벤트라는 게 한 번 이렇게 주사를 던지는 게 주사위가 완전히 멈춰야 하나의 1회의 사건이라는 거지. 근데 이 바퀴는 1이라는 게 없어. 계속 돌아가는 거야. 구조론적으로는 계속 돌아가는 거는 멈출 때까지 1이 안 끝났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에 한 바퀴 돈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 지구 자체는 아직 한 바퀴 안 돌았어. 그러니까 이게 멈춰야 한 바퀴 돈 거야. 여기에 어떤 아저씨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여기까지 온다고. 그건 이 아저씨 생각이지. 지구 자체는 자기가 몇 바퀴 돌았는지도 몰라. 한 바퀴 두 바퀴라는 개념이 지구 자체는 없는 거라고. 그건 요 아저씨 생각이야. 제3자가 그걸 판단하는 거지. 지구 자신은 도대체 몇 바퀴 돌았는지. 어제도 태양이 저기인데 지금도 거기 있다고. 안 돌아온 거야 사실은. 지구 입장에서 보면 한 바퀴도 안 돌았어 아직. 이 아저씨가 돌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착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에 왔을 때 같은 자리로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 내가 이렇게 줬는데 다시 이렇게 가져왔어. 그럼 여기서 다시 왔다는 건 내 생각이고 지구가 이미 그 1초에 400m를 갔어. 그 우주 안에 같은 자리는 없다는 거지. 지하철이라고 딱 생각해보자. 지하철에서 아까 옆자리를 딱 뭘 줬다고 사과를 줬어. 다시 돌려준 거야. 내가 줄 때는 서초역이고 다시 돌려받으면 이미 교도역이라고. 이미 다른 자리야. 같은 자리라는 건 없다는 거지. 이런 어떤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속일 수 없는 것이 열역학하고 유체역학인데 유체도 이런 식으로 열처럼 속일 수가 없어. 근데 또 유체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휘발유를 이제 겨울에 샀다가 여름에 팔면 5% 이득을 봐. 그 여름에 아주 더운 영상 35도일 때 팔면 10%까지 이득을 보는 거야. 그리고 얍삽한 아저씨들은 그 제유소 탱크에다가 보일러를 설치해. 그래서 기름을 끓여서 팔아. 따끈따끈하게 한 40도 정도로 온도를 올려서 판다고. 그럼 20%까지 벌어. 그러니까 유체도 속일 수가 있다.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이 열역학이다. 근데 유체도 좀 속이기 어려워요. 그 아저씨는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한 거고 보통 유체는 속이기 어렵다. 보통 속일 수 있는 것은 낱개로 존재하는 거, 사과라든가 이런 거, 썩은 사과를 딱 준다고. 금방 속일 수 있는 거고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상태를 지금 이제 열역학이 이야기한다는 거지. 열역학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과학의 어머니고 근본적인 갈림길 예스냐 노냐 이게 판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로 가면 안 되고 마이너스로 가면 된다. 무조건 자기가 약간 손해볼 각오를 하면 답이 해결돼요.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 남자친구 어떻게 뭐 해야 되냐고 고민하면 당신이 손해보라고 그럼 답이 나와. 손해를 안 보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무조건 자기가 손해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남 손가락질 할까봐, 욕먹을까봐 손해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면 돼. 간단한 거야. 게시판에 대부분 보면 다 뭐 남자 여자 어쩌고 저쩌고 막 남자가 배신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막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어떤 이야기들을 굳이 과학자의 어떤 실험실에서 할 필요 없고 언어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거지. 언어가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주어는 어떤 상태고 동사는 어떤 상태의 변화다. 주어는 짝수고 동사는 홀수다.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이거는 짝수는 2고 이건 1이라고. 근데 인간이 그걸 판단하는 건 다시 이 동사를 판단한다고. 그래서 말이 달린다 이렇게 하면 말은 2고 달린다는 1이라고. 근데 이걸 인간이 받아들일 때는 달린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을 인식하는 거야. 이게 말이고 이게 달린다인데 여기다 달린다니까 달린다를 먼저 동을 먼저 1을 인식하고 이걸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말을 찾아낸다는 거지. 인간의 인식은 동사가 먼저인데 우리말은 동사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글쓰기 따분해.
재미가 없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따분해. 일본 사람도 그냥 그걸 굉장히 재미없게 써. 지루하게 써. 실험을 하지 않고 언어만으로, 언어 감각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짝수와 홀수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조금 이걸 발전시키면 이중설리 실험이라든가 빛의 입자와 파동 이런 것도 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빛은 입자인데 관측하려고 하면 관측하면 입자가 되고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이 되어버린다고. 왜 그러냐면 관측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건드린다는 얘기거든. 건드리면 짝수가 홀수로 변해버린다고. 왜냐면 건드리는 것 자체가 홀수거든. 그래서 원래 이 짝수 상태에 있는데 인간이 건드리면 일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홀수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에게 인식될 때는 다시 짝수로 변한다고. 두 번 변하는 거예요. 빛의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 있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빛은 손대지 않은 자연 상태는 파동이라는 거지. 입자라는 것은 의사결정이라고. 인간이 건드려야 의사결정해. 근데 이러한 성질이 모든 자연 상태에 다 있는 기본적인 상태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자연 상태는 다 짝수로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홀수로 있다는 거지. 그건 이놈 누구냐면 대통령이야.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 자연 상태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부부가 있다. 짝수잖아. 그럼 가장이 없어. 근데 우리는 가장이 있다고 치는 거야. 가장은 누군가가 집배원이 편지 왔습니다 해야 이제 나타난다고. 집배원이 편지 왔습니다 하면 튀어나온 놈이 가장이야. 모든 집에는 가장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들어간다고.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자연 상태는 가장이 없는 상태다. 그 순간에 가장을 만들어내. 둘이서 합의해서 네가 가장할래 해서 외부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애들한테 두 개 갖다 놓고, 야, 네 중에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는 순간 선택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더라고 하고 말한 그 거짓말이야. 자기가 그걸 선택하게 한 거라고. 자기가 그걸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거라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걸 놓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선택했다는 건 다 잘못된 생각이고, 사실은 내가 그걸 질문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야. 예를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미워한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일본 사람이 야, 너 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싫어! 그런다고. 그 질문 안 하면 되잖아. 야, 너 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 그러지. 질문하는 순간 답이 만들어지는 거지. 원래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질문을 거꾸로 하면 돼. 나 미워하지? 그러면 아니야! 그런다고. 그래서 이 양자, 이중 상태가 꼭 빛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한 얘기에 눈에 보이는 굉장히 큰 물질까지 이중성을 확인했다는 거야. 그건 나도 안 믿어지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입자를 보냈는데 두 개의 구멍으로 동시에 통과하더라는 거야. 이거는 믿을 수가 없지.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 모든 존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존재는 사물이 아니고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건에다가 어떤 덜이, 용기, 어떤 글에서 담아서 형태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 닫힌 개를 억지로 지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에는 원래는 닫힌 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우주 안의 모든 법칙을 이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정리하면 자연 상태는 평행 상태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에도 무조건 그 평행을 깬다. 평행을 깨는 것은 무조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는 홀수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조건 자기한테 손해보는 선택을 한다. 이 하나만 가지고 우주 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어렵게 열역학 1법칙, 2법칙 이렇게 다 설명하는 거고, 그 1법칙은 2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에 불과해요. 법칙도 아닌 거지. 그냥 2법칙, 2법칙이라고. 왜냐면 2법칙이 어떤 판단을 하거든. 갈림길에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돼. My friends